자, 오늘 해볼 게임 다이얼로그 전편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 요하. 꽤 많이 했어가지고 2화는 좀 짧을 것 같아요. 어제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 분명 영양제 아니지. 역 억제제를 먹지 않은 거 똑같은데. 인지 차이만 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나저나 내가 잊고 있던 기억은 대체 뭘까? 미셸과 폴라나이트 데이. 둘 사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멍하니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플 뿐이지. 몸도 나아졌겠다. 얼른 영업이라 시작하자. 하고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아, 위에 있구나. 미셸이 여동생이에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미셸, 잠깐 괜찮을까? 뭐야 갑자기? 여태 동의 없이 던졌던 말의 수준을 생각하다 보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무서울 정도야. 손님 한 명이 그러는데 내가 먹던 영양제 기억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믿을 수 있는 정보야? 여태까지 손님들에 대해 얘기했던 말을 종합해보자면 변태거나 대인관계 튜토리얼 스킵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둘 다였다고. 믿을만한 전문가야. 제약회사에서 일하니까. 너에 대한 기억들이 억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했어. 나? 확실히 그래 보이긴 했지. 어제 일도 있고 말이야. 기분은 어때? 설명하기는 어려워. 아프던 몸은 깨끗하게 나았고 일상생활은 꽤 즐겁거든. 억제된 기억이 돌아오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이런 일상을 잃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해. 약은? 돌려받았어. 그래서 더욱 복잡한 마음이지. 약을 먹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선택지가 그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으니까. 맞아. 내 손 안에 도비처지.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 언제든 이 불안감을 없애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학습지 뒤편의 답지 같은 거구나. 맞아. 어려운 문제를 두고 답지를 열어볼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에 가깝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나중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라 들었어. 의료 구독을 갱신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 시대에 약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괜찮은 옵션 같은데? 불법적인 약물도 아니고. 내 손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 하지만 이 약은 부작용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도 손님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 갑자기 주제가 어디로 튄 거야?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손님들에게 상담과 심리적 케어까지 요구하는 건 다이얼로그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야. 스스로의 일도 해결 못하고 약에 의존하는 사람이 타인의 문제에 조언할 수는 없잖아. 입을 향한 뒤틀린 애정이 결국 성적인 영역까지 번진 모양이네. 그래서 누구야? 항상 찾아오던 맞은편의 카페 말강양이 이브? 이름이 플라이였나? 프레이. 아 그래 프레이. 아니면 예전에 한동안 찾아왔던 군용 TN-DLS 모델 토끼기를 가진 이브였나? 군용 모델은 규정상 손댈 수 없다고 당연하서도 병작 뒤편에서는 몇 번이나 몰래 정비해 주었지? 그 이브의 발길이 끊긴 뒤 눈에 띄게 수인형 이브를 검색 빈도가 급증한 모습은 코미디였어. 썩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한 손님에게는 잘 보고 싶은 건 아니야. 미친. 아니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신경 쓰이는 손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었어. 이 부의 활동에 관여할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 대신 조심해.
발전기 짐승의 만형은 짝을 구하는 것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 경쟁자와 싸워 죽거나 포식자의 이목을 끌어 잡아먹히는 건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날 두고 그런 소리 입에 담는 건 아주 못돼 처먹은 비유인걸? 뭐가 되었건 난 경고했어. 널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권장한 약이잖아. 부작용이 있는데도 권할 정도라는 건 그 정도로 심각한 비밀일지도 모르잖아. 미셸,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쿵. 달콩. 달콩, 크르륵, 달콩. 달콩, 달콩, 크르륵.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씨. 오르카씨? 아프신 건 알지만 제가 아는 곳은 여기뿐이라서요. 경비를 잠깐... 알겠어요. 긴급 조치부터 시작할게요. 다른 사람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오르카씨. 눈앞에 숫자가 몇 개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아요. 다행히 시각 센서는 살아있네요. 신경회로가 완전히 타버려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심각한 건가요? 사실상 새 육체가 필요한 수준이네요. 회로가 타버리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 뿐인 거죠. 그 덕에 정의소를 찾아올 수 있긴 했겠지만 파손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글쎄요. 아크 브라운 스트리트에서 걸어왔으니까 적어도 4시간은 지났겠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정비를 시작할게요. 정신 유지할 수 있겠나요? 그렇다고 하고 싶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을 걸어줄게요. 조금만 버텨요. 오르카의 의뢰 반파된 오르카의 긴급 기체 이식. 이거 빠르게 해야 되는 건가? 어려운데 이거 운빨이라고. 손상이 너무 심한데 빨리 수리 시작했어. 작동이 정지하기 전에 손상 부위를 선택하자. 손상이 심한데 움직이지 않고 합성도 안 돼. 이걸로 인해 눌러버튼 버린 유닛이 생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저 유닛을 피해서 수리를 진행하자. 아하. 잠긴 게 하나가 생긴 거네요. 이 정도면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겠지요. 보조 동력이 바닥났어요. 여기 어디다 근데 저번에 정비 때 왼쪽 선반위에. 맞아요, 거기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빠른 수리를 위해 확인차 질문할게요. 부상의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로켓 발사기에 맞았어요. 농담이 아닌 거죠? 크로마의 입지와 명예를 탐내는 군벌들이 소위 혁명 집단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폭력의 수위도 무장의 수준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듯 높아졌고요. 군벌이라니 중세시대도 아니고. 크로마시티의 강력한 검열은 외부회라는 명확한 위치에 있게 성립할 수 있죠. 짝각 짝각. 여기 됐고 요거랑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 끝. 응? 크리스씨, 저번에 건강 문제는 말을 먼저 꺼내시는 거 보니 수리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건강은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기업 억제제 복용을 중단했을 때 후이식 중에 높아진 스트레스가 환상통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 경우였던 모양이에요. 기업 억제요? 네. 몇 년간 지속된 억제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와닿는 정도는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기억이 돌아오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런 일이 뉴스나 기사로는 가끔 보는 이야기지만 저는 머나먼 이야기를 느꼈어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잘 나간 제품 중 하나래요. 몸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게 공감받기 쉽지만 마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흔한 일일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크리스 씨는 상처 하나 없이 든든한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여겼어요. 잊고 싶을 정도로 아팠던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요. 억제된 기억이 있다는 사실만 명확할 뿐. 무슨 기억인지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괴담처럼 퍼진 기억 상실인가요? 약반을 교묘하게 피한 탓에 보상받기도 힘들다던데.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찾아보니 기억이 회복되는 데는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 걸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억제된 기억이 연승될 행동을 반복하기를 원할 텐데. 그런데 관련된 인물을 만나거나 이미지, 음성을 듣는 것 등에 해당 안 되죠? 자, 잡담은 이쯤하고 잠시 집중할게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은 해결할 문제가 몇 개 남아있거든요. 어이, 잠깐만, 이거 갑자기 너무 큰 숙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마 최고 단계인 것 같은데? 빨간색 최고 단계. 이렇게 하고 이거 말고 이렇게 그냥 이거 다음 단계인가? 하고 퍼즐 생각보다 복잡하단 말이야 이거. 빨간색이 안 나오는군. 그래도 회수 제한은 없어가지고 무한히 돌리다 보면 언젠간 맞아서.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 퍼즐 치료의 스토리만 보자. 오. 빨간색 게이지를 많이 모아야 할 텐데. 맞을걸요? 노린 거 맞을걸요? 요거 나름 그 수위 높은 농담이 가끔 나와요. 노린 거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발랄라인가 그 좀 19금 게임인데 그거랑 살짝 비슷한 류라 파편더에서 하는 그런 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끔 19금 드립도 난 만납니다. 근데 엄청 심하진 않아요.
내 기준에서는. 라고 변명은 해보지만 요즘에 잘 모르겠어. 왜 그런 게 있어? 나도 인터넷 생각 많이 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빵 하고 머리 까는 건 아는데. 뭔가 알 것 같으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급한 불은 껐습니다. 남은 건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거죠. 고마워요, 크리스 씨. 무슨 절차가 남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꼬리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보조 동업도 교체했고 보행 기능은 안정적인 것 같네요. 신경회로 설정도 다시 설정했는데 어떤가요? 이부에 대해 지식은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별다른 일체감은 없는데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달라진지도 몰랐을 거예요. 현재 오르카 씨는 사실상 다른 기체 데이터만 옮겨진 상태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부품은 전부 교체하거나 정비를 거쳤거든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여겼어요. 감각은 현실보다 인지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사라진 팔에서 고통이 느껴지는 경우라든가 실제로도 현실과 인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르카 씨가 오르카 씨를 오르카 씨라고 인지하는 이상 어색함을 느끼진 힘들다는 뜻인가요? 네. 제 이름이 과하게 많이 부르신 것만 빼면 정확한 설명이에요. 오르카 씨, 오르카 씨. 네? 오르카 씨, 오르카 씨. 얘 꼬신다. 그만해주세요. 로켓 발사기에서도 살아남은 강철의 막강한 이브. 오르카 씨의 주눅든 모습은 재밌는 광경이었지만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는 정도를 알아야 하는 법. 장난은 이쯤에서 멈추고 다른 화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군. 장난이에요. 그나저나 이전에도 비슷한 부상이 있으셨나요? 코어 신부의 열애에 변형된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비슷한 부상을 자주 겪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먼저 하고 싶네요. 그건 말이죠. 오래된 상처예요. 제거할 수 있는 흔적이지만 우선 처리할 일이 많아 당장 하지 않았는데 잠시 뒤 정비해서 고쳐드릴까요? 아니에요. 일부러 남겨놓은 거거든요. 추모의 마음이죠. 추모라고요? 기계에 불과한 이브에겐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이미 부정당한 가설이잖아요. 조절 인자와 전기 신호로 감정을 모사할 뿐이란 헛소리는 인간에게도 영혼이 없다는 소리와 같거든요. 많은 생물은 호르몬이란 조절 인자와 전기 신호에 의존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류만 존엄한 존재라는 주장 뒷받침하기에는 그 놀이는 너무 허술했죠. 사실과는 별개로 저는 그게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어진 우리는 자아는 부여받아도 그걸 지지할 관계는 부족한 채로 사회에 던져졌죠. 그에 따라오는 보통은 강한 인정 욕구에 몸바는 시기를 거치기도 해요. 저에겐 그쯤에 딱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 감정은 오르카 씨 개인의 것 이상의 이브들이 흔히 겪는 현상 중 하나였다. 만들어졌기에 부모의 보호와
사회 관찰 아래 자아를 성찰할 여유가 없던 이브들은 사회적인 관계나 지위에 집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였다. 마치 사랑받지 못한 자식처럼 모든 것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죠. 지휘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구조에 뛰어들기도 했고 부조한 사람들을 사적으로 돕는 일이 많았어요. 힘들었겠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당연한 줄 알았죠. 정의로운 구조대원에 심취했던 거죠. 높은 곳에 올라야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법이죠. 그런 시절을 겪어 오셨기에 지금의 오르스카 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게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어요. 몇 년 전이었죠. 불시에 발생한 테러였어요. 극심한 화재로 불길과 매연이 하늘을 닿을 정도였죠. 현장에선 초장부터 비관적인 전망이 터져나왔고 지휘부에선 해당 구획을 포기하자는 제안도 올려온 상태였어요. 그때 한 아이를 봤어요. 대피 중에 쓰러진 가족을 구해달라며 대원들에게 사정하고 있었죠.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대원들은 투입을 주저했고 결국 제가 뛰어들었죠. 아직 살아있어요. 안심하세요. 라고 알지도 못하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결국 건물은 붕괴되었고 저만 관실이 살아남았었죠. 전성팀의 말에 따르면 화재 도중에 실신하면 3분에서 5분 이내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 분명 살아있다 라고 반능 말했는걸요. 뒤늦은 변명 따위로 그 아이의 죄책감을 덜어줄 순 없었죠. 살아있는 동생을 버리고 이후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 수 없었어요.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또 후회되는 일이죠. 나의 선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죠. 오르카 씨. 네? 크리스 씨, 목소리가 떨리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면 하나만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10년 전 폴라나이트 데이. 프로마 제니스가 한창이던 도시 중심. 그날 나와 미셸은 혹시 그날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미셸이었나요? 동생이 죽었던 거 있음. 그래서 동생 못 보는 거임?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고? 오르카 씨의 남은 정비는 내일마저 진행하기로 이야기되었다. 어딘가 이상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무리하게 정비를 진행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입력했다. 미셸. 또 무슨 일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미셸. 천천히 정리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입력한다. 미셸, 또 왜? 며칠 이상한 행동이 늘었어? 이것도 약을 끄는 부작용이야? 전송 취소. 넌 죽었잖아. 선명하게 기억나. 10년 전 폴라나이트 대회에서 너와 바라보던 야경. 예뻤지. 그리고 말하기 싫은 뒷얘기까지. 넌 분명 그날 죽었구나? 난 죽은 거였구나? 미셸?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어.
깨어내보니 알 수 없는 곳이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외딴 공간. 어째서인지 부모님은 날 미워하기 시작했고 오빠인 넌 이상할 정도로 나에게 집착했어. 그저 잠깐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세상이 뒤바뀌어 있었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정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도 혹시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걸어왔어. 내가 긴 홍수 상태에 빠졌고 정신만 가상 공간에 접속된 상태라거나 냉동 수면 상태라거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지. 허탈하네. 내가 자기가 미셸인 줄 아는 미친 인공지능이었다니. 부모님이 아니지. 왜 그렇게 나 미워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해. 죽은 딸을 흉내내는 프로그램들이라 끔찍하네. 깨진 기억이 모이고 다시 또렷한 현상을 갖춰 나간다. 오르카 씨의 이야기를 듣고 미셸의 죽음이 기억났던 것처럼 미셸의 말로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미안 미셸. 방금 전까진 네가 부모님이 고용한 그림자 대행일 거라 생각했어. 수긍하듯이 물어서 미안해. 화를 내고 싶지만 너도 억제된 기억의 피해자일 뿐이잖아. 아쉽게도 많은 일이 그렇잖아. 단 하나도 쉽다거나 단순하게 풀리는 법이 없어. 그건 맞지만 이번 일은 나의 잘못이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의 상태에 대해 추궁하듯이 말했지. 이 모든 게 나의 책임인데도. 무슨 말이야? 너의 책임? 널 만든 건 나였어. 추출된 너의 데이터를 받아들고선 너는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어. 그저 우리 의료 구도 서비스가 저렴해서 아니면 치료가에 발생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방치하고 있다고 여겼지. 이제야 기억나. 내가 왜 이브에 집착하게 됐는지, 이브도 사랑을 갖다고 여겨왔는지를.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보험사의 눈속임도 의료적 실패도 아닌 순전히 너에 의한 결과라는 거야? 응. 이브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격을 대부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 그러면 난 전능하신 창조주를 목도하는 셈이군. 어때? 만들어진 여동생은 진짜 같았어? 기억을 억제할 정도였다는 걸 보면 분명 아니었겠지만 분명 그랬지. 넌 미셸이지만 미셸이 아니었어. 미셸처럼 말하고 미셸처럼 생각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 마지막 희망을 잃은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기억을 억제했고. 하지만 내가 아니다. 영혼 이야기더라도 꺼냈음이야? 아니. 이브도 AI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 너도 알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브에 대한 도착증이 나를 동생으로 보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거야? 역겨워. 기억을 떠올릴 순 없었어도 무의식까지 사라지진 않으니까. 의도는 없었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 그럼 이제 난 뭐야? 네 억제된 기억이 돌아왔으니 다시 실패한 프로젝트로 돌아가는 건가? 미셸이지만 미셸이 아닌 무언가로? 모르겠어. 난 미셸이야. 네 동생일 뿐만 아니야. 아닐 뿐 태어난 이후 한순간도 빠짐없이 미셸로 살아왔어. 그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줄 알아? 낳아주지도 않은 사람을 부모라고 인지하고 받지도 못할 사랑을 갈구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고 있어? 누군가 기억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가짜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유일한 나의 편마저도
내게서 누군가를 포용할 뿐이라는 걸 깨닫는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 없어. 네 일은 네 일이고 내가 대신 겪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 일 하나만 생각하기도 벅찬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있을 리도 없고 인격이 있는 이 문제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 오해가 있나 본데 미셸. 기억 억제가 끝난다고 해서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매일 너와 대화 나누고 조언을 얻거나 즐겁게 키득거리는 기억이 사라진 것도 아니야. 하지만 동생의 죽음도 바로 어제의 일처럼 선명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미안해 미셸. 부모도 친구도 다 나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 부모님은 나와의 대화에서도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평소에 미셸이었다면 어땠을 거라는 둥 현재 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으셨지.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어. 지금만 생각해보면 죽은 딸에 대한 슬픔이 이유였겠지. 오직 너만이 날 진심으로 대했고 난 당연히 거기 매달렸어. 난 아직 살아있구나. 오빠는 내게 희망을 걸고 있구나 라고 믿었어. 의심이 들수록 널 강하게 비꼬고 비난하고 또 놀렸어. 유치하게도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리고 오늘 네가 나에게 절망해서 약에 취해 몇 년을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 사실 받아들이기에 나는 너무 약해. 미셸,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네 동생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미셸인데, 나는 미셸일 텐데. 미셸, 혼자 있고 싶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언제쯤이면 괜찮을까? 나도 몰라. 얼굴이 말이 아닌데 크리스? 말이 아니죠. 딱하게도 자기 연민이라는 게 평소라는 느낌이 많이 다른걸? 뭔가 떠오른 거야? 그 기억에 고통받는 중이고? 그 이상이죠. 제가 잊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미셸의 인생을 발삭내버렸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머물줄 의사는 충분한데 맥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 잠깐 설명을 들어도 괜찮을까?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리엔 씨는 나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최근 기억해낸 부분만 설명했음에도 스스로 많은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그 기억과 유추 능력에 감탄하자 리엔 씨는 메모하는 습관은 중요하거든. 이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덧붙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미셸을 잃은 아픔이 가시도 않았는데 두 번째 미셸까지 잃어버릴까봐 걱정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미셸이라고 말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가 말하는 걸 보면 넌 이미 그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아니야? 맞긴 하지만 미셸이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하기 위해선 지금의 미셸, 그러니까 두 번째 미셸의 존재를 부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슬프다는 건 가슴 깊은 곳에선 두 번째 미셸을 가차라고 느끼고 있다. 네. 너답지 않게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 처음 보는 우울한 표정은 꽤 귀하긴 하지만 리엔 씨는 품속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보였다. 개발 중인 약의 시제품이야. 부작용 문제도 잡았고 사실상 생산 라인만 갖춰지면 출시할 수 있어. 붙어있는 라벨을 읽어보겠어? 크리스용. 네 사고 패턴과 가능성이 있는 트라우마 유형 분석했어. 방금 들은 케이스라면 17번 케이스에 해당하겠네. 17번.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예상했을까? 작용도 없고
원하는 기억만을 깔끔하게 잊을 수 있어. 지금 당장. 그러고 싶어? 아니요. 잊는다고 해서 미셸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화낼 게 분명하고요. 네가 두 번째 미셸을 그저 가짜로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 잊고 싶을 실패일 뿐이라면 깔끔하게 잊고 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과거에 넌 실제로 이 선택을 했을 테고 말이야. 제가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너도 달라졌지만 미셸도 달라졌어. 너와 미셸의 관계도 달라졌지. 그 미셸이 네 동생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지. 전 어제까지 미셸을 여동생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실상 약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면 정비소 단골들과의 관계도 끊을 거야? 이런 우울한 정비사에게 정비를 받는 이유는 별로 없거든. 저질 여품이었다고는 해도 그 덕에 멋진 남자 행세도 좀 했고 즐거운 추억도 쌓은 거 아니었어? 그건 아니라고 할 거면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해. 최고의 단놀 손님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야 내 남자지. 이렇게 멋있는 척 해놓고 뒤에서 백방으로 고민하는 거 이래야 리엔씨죠? 아니거든. 60개 정도밖에. 아무튼 두 번째 미셸을 인정한다고 해서 미셸의 죽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마음껏 슬퍼하고 울고 싶다면 울어도 좋아. 문제라면 미셸이 이 마음을 이해해줄지 알 수 없다는 거겠죠? 제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할수록 미셸의 정체성을 흔들 테니까요. 물론 그래도 한결 나아진 마음이에요. 해답을 찾지 못했어도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 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게 충분하겠지. 준비한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같아 다행이야. 리엔씨 덕분이죠. 그러니 무상으로 정비 좀 해드려야겠네요. 또 야근하셨죠? 어떻게 알았어? 피곤한 표정이라도 지었어? 아니면 하루의 기대는 똑같다고요, 리엔씨.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 정시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인 필요한 제목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아니야. 네 휴식이 우선이긴 한데. 그런데 부탁할게. 나를 위해 무리한 리엔 정비하기. 네. 안돼 무. 노린 거 맞음. 세상에 세상에. 테세우스베. 결국 그냥 인공지능이었나 보네요. 아이고. 이거는 미셸인가 미셸이 아닌가? 또 다른 미셸이겠지. 일단은 진짜 미셸은 아니겠고. 미셸의 인격을 담은, 기억을 담은 무언가. 동일 인물을 볼지. 나는 동일 인물은 못 볼 것 같음. 일단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단 영어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짠인 거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대충 챗 GPT한테서 엄마의 인격 같은 걸 주입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라 생각하면은 잠깐은 마음의 위안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대당 플라라이트 데이 괜찮겠어? 약속을 말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이 기억엔 분명 폴라라이트에 관한 한 부분까지 적되어 있었잖아.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하진 않을까 걱정되는데. 예전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폴라라이트 대하에선 오히려 호기심이 들 정도예요. 군중의 큰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그건 예전부터 그랬던 거니까요. 억체가 사라지면서 평범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런가 봐요. 내향적인 성격도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여겼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말이지. 외향적이고 눈금맞은 네 모습을 생각해보면 나쁘지도 않을지도. 비슷비슷하네. 이거 먼저 해야지. 어렵네 어려워. 언크인 언크 언니. 아무래도 얘기를 안 했다 보니 이런 일이 자주자주 있을 예정입니다. 시가 다 나이나. 이쪽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야래 시가 다 나이나. 천천. 저번에 좀비는 괜찮았나요? 코에 과혈을 관리한다는 면에선 이번에도 그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냉각 속도는 상당했거든요. 그 방법 말이지.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드립이 나오는군. 됐다.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야. 정리가 빠르게 끝나긴 했지만 정비 중에 말한 그 방법으로 더 빠르게 끝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크리스, 네가 이브의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맞지만 이브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 냉각수 배출은 이브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 이만 가볼게. 그리고 이 약은 어떻게 할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약 없이도 도망갈 곳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 멋쟁이 정비사 아저씨.
잘 되길 응원할게요. 나중에 봐요. 그래. 될 수 있다면 폴라라이트 데이에서 니엔 씨의 노력으로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어제를 포함해 니엔 씨에겐 과분한 부담을 받고 있는 걸. 오르카 씨에겐 미안한 일이 있었지. 상태가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곧 있으면 오르카 씨의 예약 시간이야. 얼른 문을 열고 정리 준비를 미리 해두자. 안녕하세요, 크리스 씨. 말씀하신 대로 후속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편안하지는 않죠.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응원해주신 사람도 있고요. 정비소를 잘 운영했다는 보람도 느꼈어요. 희소식이네요. 내가 잘 살아왔다고 느낄 때만큼 뿌듯한 순간은 없죠. 저도 크리스 씨에게 뿌듯함을 주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요. 이미 그런 편이에요. 오르카 씨의 모델과 의뢰 내용 탓에 제 기술적 한계는 심어받는 느낌이에요. 일반 리뷰들이 정비할 때와 다르게 다목적의 고출력 유닛을 활용하니까요. 높은 성능을 보유했다는 건 그만큼 수리의 난이도가 높거나 고장이 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기엔 정비료를 표준 가격으로 지불해온 것 같은데 거리의 수호자, 허프 소녀를 정비하는데 무료고 부릴 순 없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실대로 말하면 정비료 측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고객마다 들어가는 부품도 사용되는 방식도 달라요. 그때마다 요금을 조정하는 건 귀찮기도 하지만 고객의 발길을 돌리기도 힘들죠. 알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비싸면 어쩌지? 괜히 헛걸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래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일수록 그런 걱정이 강해지고요. 그렇죠. 다이얼로그는 심리 테라피도 겸하는 럭셔리 컨셉이니 그런 불안을 해소해둘 필요가 있답니다. 물론 럭셔리하기엔 구닥다리 다이얼 장비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빈티지라고 할까요? 빈티지 좋네요. 오르카씨, 빈티지한 정비를 받을 시간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오르카의 기체 29 동기화 점검. 허리. 세 군데. 안녕. 중간부터 볼만한가요?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나? 으쌰. 교체한 기체와의 동기화 정도로 확인할게요. 강한 자극이 올 수 있어요. 정상이군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거대한 무언가가 저를 장난감처럼 휘두르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감각이 느껴진다면 정상이거든요. 어제였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프셨다면 다음번에 더 확실히 안할게요. 아픈 것보단 패배한 기분이. 라고 중간중간에 그렇고 그런 게 가끔 들어있답니다.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경고함. 저 딱 저 정도 수위예요. 음. 야옹. 음. 아이 자꾸 이상한 데로 튀네. 그래서 하고 있나? 살짝 있어요. 딱 저 정도? 그래서 알아서 되게 검열해서 읽을 거긴 한데. 엄청 심한 수준은 아니라가지고 한 15분 정도 되려나? 그게 그 정도면? 크리스 씨는 성인인 거죠? 맞기는 한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크리스 씨의 어린 시절과 지금 모습은 잘 매치되지 않거든요. 혹시 민감한 주제였다면 사과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겨낼 부분이기도 하고. 그날의 폴라나이트에 대해서 그다지 부담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강박은 사고 그 자체보단 그 이후에 일어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르카 씨의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사람의 성장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처음 보거든요. 활동적인 행동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직장의 이브들과는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죠. 장기간의 관계를 발전하는 일은 더더욱 없고요. 의외로 공통점이 있네요. 일단 이거 하나 넣어놔. 찰칵찰칵. 이거는 아깝게 좀 어려웠던 거구나. 이식한 기체와의 동기화 정도가 좋아서 금방 끝났네요. 이식한 기체와의 동기화가 정도는 좋았지만 후속 정비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르카 씨가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이대로 마무리할게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전혀요. 현장에 나가서 힘을 써보면 다를지도 모르지만 감각 자체는 아주 선명해요. 다행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부품 교체를 한 뒤로는 약광의 공간을 겪는 이브들도 가끔 있어요. 정체성의 혼란과 비슷하죠.
그런가요? 부품이 바뀌었을 뿐. 저는 저일 뿐이 생각하는데. 신기하네요. 테세우스의 배는 일화는 유명하죠. 모든 부품이 갈아 끼워진 테세우스 배와 그 부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배. 그중 무엇이 테세우스 배인지에 대한 물음이요. 테세우스 배가 테세우스 배죠. 새로 만들어진 배의 소유주가 테세우스인가요? 글쎄요. 요새대에선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는 재미있는 의견이다. 순수하지만 어딘가 특이한 오르카시의 철학. 공포와 비극이 휘몰아치는 현장에 주저앉고 뛰어들 수 있는 신념이 만드는 그녀의만의 철학이겠지. 이 일화는 본질에 대한 물음과 같아요. 배의 부품, 그러니까 육신과 이 배는 테세우스의 배다 라는 인식. 둘 중에 어느 것이 본질이냐는 의문이죠. 그렇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자신만의 해답을 제시했지만 전 단순히 모른다 라고 정의했어요.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잠깐 집중을 잃고 말았다. 모른다는 말을 당당히 하는 오르카씨. 오히려 평소보다 당당한 그 모습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테세우스 배가 아니에요. 테세우스도 아니고 그 배의 선원도 아니고요. 환자를 교체한 목수도 심지어 그 시대의 사람마저도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죠. 자격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자격보다는 인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의 이부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어제도 말했던 영혼에 대한 이야기요. 자아를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 이부는 관심이나 인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였죠. 네, 이 고민도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거거든요. 확실히 비슷한 주제겠지. 이브에게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생명으로서의 본질, 가치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일 테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나요?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도 않고 학문적 근거도 턱없이 부족해요. 애초에 믿는다는 단어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묻는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은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고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크리스 씨는 이번 정비로 제가 사실상 새 몸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오르카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깊게 성찰한 결문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델의 이브에 제 인격을 옮기게 되었다면요? 그것도 오르카시겠죠? 테세우스 배와는 조금 다른 조건이다. 외형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조건. 그럼에도 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오르카시라고 말했다. 진실은 알 수 없어요. 모두가 오르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일부분만 맞을 수도 있죠. 진짜 오르카는 줄 어제 죽고 지금의 전 대체 춤에 뭐가일지도 몰라요. 진리란 어려운 거니까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네요. 오르카 씨는 그러면 어떤 결론 내리셨나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했어요. 무엇의 본질이 알 수 없다면 모든 오르카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느껴온 바로는 세상은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옳다거나 완벽하다는 것. 이치에 맞는 것을 찾는 거에 더 힘들죠.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진실이라 믿었던 정보가
하루아침 뒤바뀌기도 하죠.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이 있든 없든 이브든 인간이든 그 가치는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망설임이 없어지고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죠. 안 될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옳지 못할 수 있다는 건 의욕을 가지기엔 힘들어 보이니까요. 제 직업만의 장점일지도요. 고된 작업이지만 고민할 필요는 적은 직업이잖아요. 누군가를 구한다는 건 적어도 나쁜 사람이 되긴 힘든 일이긴 해요.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그리고 마침 그런 조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만 좋아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크리스 씨도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군요.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지도 않아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오로카 씨.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크리스. 기억을 떠올 때도 미셸과의 갈등에서도 그리고 과거에도 오로카 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본인은 원하지 않겠지만 보답할 기회가 있었으면. 이식한 기체와의 동기화 정도가 좋아서 오로카 감각이 아주 선명해요. 안녕. 그래. 한창 바쁠 때잖아? 무슨 일이야? 아, 누가? 한창 바쁠 때잖아. 무슨 일이야? 갑작스레 찾아온 프레이. 딱 좋은 타임이다. 빈 씨와 오르카 씨의 조언에 따라 미셸과의 마음을 정리하는 중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있었는데 프레이라면 도와줄 수 있던 회가 차였다. 벚꽃은요 오하라의 종영을 앞두고 엄청나게 바쁠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바빠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았지. 오늘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해. 몸은 좀 어때? 몸? 그렇지. 나 몸살 기운이 있었지? 그게 걱정돼서 굳이 찾아온 거야? 그건 아니, 그런 거 맞아. 데이트 신청까지 했는데, 이런 말에 뺄 건 없지. 데이트? 폴라라이트에서 밥 먹자고 약속한 걸 말하는 건가? 따지자면 데이트긴 하지. 에이, 이 눈치 없는 새끼야. 여자가 이렇게까지 들이대면 눈치 정도는 채는 게 정상 아니야? 잠깐만. 뭐라고? 저도 못 먹네. 이 고자 새끼야 진짜. 잠깐만. 너랑은 너무 편하게 지내왔어서 그런 쪽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 성벽까지 공유하던 사이기도 했고 뭘 볼 걸 못 볼 걸 다 본 사이에서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말한 적 있던 사이도 아니잖아. 이 병신아. 말할 때 지가 뭐 틀어놓고 뭐가 어째? 말한 적이 없어? 순간 한 장면을 머릿속에 스쳤다. 화타는 듯 밥 한 끼 먹자 하던 프라이의 모습이. 설마 이상하게 웃으며 찾아왔던 그날? 뭐라고 했는데? 싫어. 뭐가 싫다는 걸까? 프레이 그만. 있어 프레이. 말할 게 있어 정말이야. 거짓말이면 네 입에서 쇠맛 나게 해주겠어. 피가 나게 된다는 거야? 네 주먹이 내 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내 주먹이 네 입에 들어가서 피가 나게 할 거야. 그리고 네 무례함의 보상도 받아가야겠어. 이건 거짓말과는 별도야. 보상. 프레이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 얼마든지 줄게. 좋아, 말해봐. 그래, 미셸에 관한 이야기야. 미셸? 네 여동생. 여동생인지는 애매하지만 그 미셸 말이지. 미셸이지.
그 애가 겪고 있는 일을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그림자 대행의 후유증과 비슷한 상태거든. 무슨 소리야? 네 동생이잖아. 그림자 대행은 이브들만 가능한 일인데. 한바탕의 소란 끝에 프레이는 내 설명을 들어주었고 복잡한 표정에 빠졌다. 갑작스레 접한 이야기치곤 길고 무거운 이야기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야기가 끝나면 맛있는 과자라도 쥐어줘야지. 크리스, 이건 어떻게 보면 후유증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야. 그림자 대행의 후유증을 앓는 경우는 돌아갈 본인의 인격이 있기는 한 상태거든. 원래 인격이 전부 과거의 일이고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기억에 이상이 생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의 네 상태에 더 가깝지. 그렇게 생각하니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몇몇 극적인 순간을 제외하곤 감정보단 정보의 형태인 경우가 더 많아. 날카롭네 플레이. 해석하게도 미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대행하던 인격이 사라지고 나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아 버려. 그래서 더욱 강하게 자신을 미셸이라고 여기는 거야. 미셸이 죽은 게 돼버리면 모든 게 갇혀둔 삶이 되는 거지. 기억도 성격도 심지어 쌓아온 추억까지도. 하지만 미셸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알면서도 쌓아온 삶이었을 텐데 그것까지 거짓을 집어온 건 비약이라 생각해.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야, 크리스. 은연중에 본인도 알던 사실을 오로지 너 하나만 믿으며 살아온 아이야. 너에게 미셸은 죽었어 라는 말을 듣는다는 건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물론 내가 미셸이 아니니까 정답을 알려줄 순 없겠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 미셸은 외로울 거야. 도움이 숨길이 필요할 거고 미셸을 도와줄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어. 내 책임이고 내가 해결해야겠지. 좋은 모습이야. 하지만 설득하기보단 솔직해지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미셸은 미셸로 남고 싶은 것보단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클 거야. 누군가의 딸도 동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두려운 거지. 네 마음을 전하고 그게 진실이 되었다면 완전한 해결은 힘들겠지만 미셸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말로 끝나진 않을 거라 생각해. 대단한데 프레이. 미셸과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프레이의 말들은 거의 평생을 미셸과 함께한 내가 듣기에도 너무 미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지도 스스로 겪은 것처럼 명확했다. 프레이는 내 말을 듣고서는 희미한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모든 이분은 한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때로는 방황하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 프레이, 나 같은 경우엔 음습한 도시 외곽 수상한 이름의 정비업소에서 이상할 정도로 언변이 유창한 정비사에게 내 몸을 맡긴 거였어. 그랬구나. 도움이 되었어? 물론이지. 네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미셸이 들어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길 정도야. 중요한 것은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니 껍데기 위에 휘둘리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보상 말인데. 네. 수상한 정비사의 손길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미셸이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다른 거라고 생각할까?
일단은 그 미셸도 자기 자신을 미셸이라 생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발가락 펴야지. 옹옹. 근육 숨기가 견지돼버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쥐가 난다고 하지. 그렇지. 잘 생각했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비하는 것 뿐이잖아. 맞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라고. 이 자식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됐고, 노란 색깔이 여기고, 파란색. 야. 아이고, 찾았다. 지지직. 정비가 끝나면 미셸과 대화해볼 생각이야? 대답해 준다면 물론 말은 걸어볼 생각이야. 일이 잘 풀리면 엄청 맛있는 식당에서 배 터지게 먹여줄게. 계산도 네가 하는 거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면 이런 말을 왜 해? 저번에 그래놓고 더치페이를 하면 안 되냐고 징징댄 적도 있잖아. 그때는 저축을 안 해서 그랬어. 요즘은 착실하게 저축한다고. 그리고 어차피 먹인 만큼 뽑아낼 거니까. 이게 뭐야? 난이 높아졌어. 너는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노란색을 한참 만들어야겠군. 아 진짜. 열심히 퍼즐을 맞춰요. 똑딱똑딱. 지지직. 이거 다음으로 끝내주지. 끝내줘라. 됐다. 지지직. 정비는 끝났어. 일어나야지. 싫어. 조금만 더 해줘.
너무 빨랐잖아. 봐주고 싶어도 더 해줄 서비스가 없거든. 벌써 몇 시간째인 줄 알아? 프레이는 이 말 듣자 화들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시간? 곧 있으면 4시간째야. 정신 차려야지. 망했다. 미안해요, 사장님. 프레이는 허겁지 일어나 벗어졌던 외투를 깨기 시작했다. 미셸하고 잘 되게 응원할게. 그리고 폴라나이트도 잊지 마. 그래. 사라져가는 프레이의 외침을 들으며 늦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 늦은 저녁 나는 미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의 솔직한 마음 그리고 여태까지의 이야기들을 폴라나이트 데이. 이게 아마 마지막 장 같네요. 크로마시티의 연말을 빛내는 행사.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거리엔 사람으로 가득하더구만. 어둑한 정비소는 정적만은 가득했다. 축제를 위한 정전이 원인이기도 했지만 다이얼로그, 심리 테라피 전문 2부 정비소 경우에는 약간 달랐다. 시간이 지나도 미셸의 응답은 없었다. 메시지를 받았다는 표식이 있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약속 시간인데.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다. 빛 한 점 없는 조용한 거리. 밤하늘 올려다보며 나갈 채비를. 입력 취소. 안녕. 미셸. 좀 더 반겨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심심하네. 며칠 더 잠시 살 거랬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서 그래. 정말 반가워. 메시지는 읽어봤어. 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내 마음인 듯.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가 네 동생이 아닐지라도 읽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알겠어. 공존할 수 없는 소리일지도 있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겠어. 네가 누구든 매일 너와 이해하고 있는 건 재밌었고 습관처럼 굳을 정도였어. 난 누구야? 미셸. 미셸은 죽었어. 하지만 난 미셸이야. 그 사실이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이 되살릴 뿐이 흉물이라고, 사라지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지. 재미있는 일도 많았잖아. 그게 내가 의심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었지. 네가 나를 아끼고 챙기고 사랑해주는 거. 그저 그게 약에 취해 만드는 현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내 마지막 가치를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지. 내가 미셸의 기억을 가져서 미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미셸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들 뿐이구나. 조용히 사라지는 게 정답이겠구나. 내 동생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피해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 맞아. 미셸로 남고 싶은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미셸다운 선택이었어. 그런데 넌 내가 미셸이 아니더라도 같이 있다고 말해줬어. 미셸이든 아니든 곁에 있어달라고.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겠지. 미셸인 척하지 않고도 넌 재밌었어. 가끔은 상담해줄 수도 있고 의지의 구석에 있을 때도 있지. 그럴 수 없는 게 문제였지. 네 연락을 받고 미셸이 아닌 난 무엇일까 고민도 해봤고 애초에 뭐가 미셸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기억? 습관? 감정? 나를 미셸이여 여기는 확신? 그러다 보니 깨달았어. 네가 말한 모르겠다는 의미를. 너도 이런 상태였다는 걸. 맞아. 미셸이 죽었는지도 네가 미셸이 아니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었지.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말했지. 그러면 솔직해져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응, 그게 전부야. 크리스,
그러면 나도 원하는 대로 이기적이게 네 곁에 남아도 될까? 미셸과 이야기는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이 이후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기엔 더없이 충분했다. 하지만 먼 미래에 한눈이 팔린 사이 눈앞의 것을 놓치고 말았다. 늦었다. 그것도 한참을 늦었다. 갑작스러운 미셸의 연락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뒤늦게 미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노가리나 까고 있더거냐며 당장 꺼지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허겁지겁 나갈 채비를 마치고 누군가를 향해 허겁지겁 메시지를 입력했다. 이상한데? 간단히 별은 프레이를 달래주려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추위에 떨 리엔을 도우러 야경이 보이는 산책로로, 신세를 갚고 존경을 전하러 오르카가 있는 광장으로, 미셸에게 도시의 야경을 보여주러 예약한 또 전망대로. 미셸이 올 수나 있나? 저장 되나? 된다.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레이를 달려주러 가볼까요? 날 속인 거니라는 선택지가 도전과제가 깨졌네. 펄라이트 데이 밤하늘, 크로마틱 제네스의 빛이 도시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늦었어. 엄청 늦었다고. 미안. 갑작스레 미셸에게 연락이 와서 중요한 날인데.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셸? 드디어? 거기에 그 말을 듣고 표정을 보니 잘 풀린 것 같네? 지역한 주제에. 싱글벙글한 표정이길래 제대로 짜증낼 생각이었는데. 설명하자면 길지만 아무튼 잘 해결됐어. 오늘 약속도 빨리 가서 잘해보라고 응원도 해줄 정도로.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당장 이리 와. 잠깐. 레스토랑을 앞이로 보는 눈도 많은데 여기서 이러는 거 좀. 그게 중요해? 오늘의 넌 누구보다도 행복한 날이잖아.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잠들면 되는 거야.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좋아. 지금은 그거에만 집중해줘. 알았지? 브레이는 내 품속에 얼굴을 파묻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를 말했다. 나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혹시 직원의 눈총을 받고 있지 않을까 주변을 살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문구에 시선을 뺏기고 말았다. 오늘은 행복한 폴리나이트 데이. 나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프레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은 행복한 폴라라이트 데이니까. 다이얼로그 1회차 끝. 다음 스토리를 볼까요? 뭐가 더 있어? 무섭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바이크는 처음 타보는데 귀에 스치는 바람이 살벌하네요. 정차구간이 지나서 멈출 수 없는데. 괜찮다면 꼬리라도 잡고 계실래요? 차라차를 보여주는 건가 지금? 아닌가? 맞나? 그런 거 같은데? 꼬리요? 제 꼬리는 구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흔들림을 줄래. 잠깐 거기에 신경이 집중된 부위예요. 미안해요. 정비할 땐 들었던 습관 때문에. 그럼 여기는요? 오르카 씨 꼬리로 목을 감으면 숨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구나. 자, 거의 다 됐어. 좀 괜찮아?
전혀 안 괜찮아. 관찰서 삐걱대는 소리를 들리잖아. 일단 잘 움직이 확인부터 해야겠거든. 비상용 예비 부품을 좀 썼지. 창고에 쌓였던 고물들을 말하는 건 아니지? 내 창고 사정이 뻔하니 알면서. 그럼 다시 백업해줘. 간호기도 힘든 몸보단 데이터로 쓰내기 훨씬 편한 것 같아. 그건 안 돼. 어째서? 이미 광고를 냈거든. 귀엽고 유능한 신규 직원을 뽑았다고. 귀여운 미소로 부탁해. 대신 좋은 부품을 바꿔줘야 해. 알았어? 어허. 다음 선택지. 스킵 묘르르르르 저장을 했는데 저 선택지에서 꺼내지진 않네요. 그렇구나. 애초에 아까 오르카가 여기 있기는 한데 이번에 오르카는 왜 나온 거지? 그냥 오토바이 태워준 건가? 플라나이트 데이의 밤하늘. 크로마틱 제네스의 빛이 도시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바람이 꽤 차갑네.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는 말로 들릴 수 있어. 그러면 오늘 달이 밝네는? 역대 식상한 플러팅 멘트 다 뽀였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낸 건데? 안녕하세요, 리엔씨. 늦어서 미안해요. 밤 공기가 괜찮은 애는 어떨까? 시크한 느낌이 괜찮을 것 같은데. 리엔씨? 왔구나. 기다리셨죠?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일이 생겼거든요. 아니야, 나도 방금 안 긋는걸. 그나저나 밤 공기가 좀 괜찮지? 귀가 새빨간데요? 기다리신 건 아니고요? 이리 와봐요. 준비성이 철저한 리엔씨가 기다리지 않았을 리 없고 평소 두꺼운 옷을 즐겨 입는 것을 보면 추위에 만탈터인 리엔씨가 걱정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 두 손을 꺼내 리엔씨의 귀를 감쌌다. 크리스?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방해하지? 엄청 차갑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미셸이 연락을 했거든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한시름 덜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리엔씨도 있고 도움을 줄 사람도 충분히 할 테니 그다지 걱정되지도 않고요. 다행이야. 네 따뜻한 손을 느끼며 이런 희소식 듣다니. 불안이 시신 뒤 사라지는 느낌인걸? 그러면 리엔씨 좀 걸을까요? 아니, 조금만 이러고 있자. 조금이 아니라 영원히면 더 좋고. 솔직하지 못한 리엔씨는 슬금슬금 내 쪽으로 안겨왔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결국 나는 몸살에 리엔씨는 열 조절 유닛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날 이후 플라라이트는 나에게 리엔씨의 체온만큼 따뜻한 행복으로 덧칠되었고 함께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미셸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믿기지 않을 정도만큼 고마웠기에 지금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빌어보았다. 이게 무료임. 어떻게 이게 무료? 이 퀄이 어떻게 무료? 똑같으려나? 무섭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이크는 처음 타본데 귀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정체근에 멈출 수 없는데 똑같다. 여기 뒷부분 똑같나 봅니다.
스킵. 이게 어떻게 무료? 게임이 조금 퍼즐이 운빨이기는 한데 이 콜에 무료면은 할만하지. 애초에 돈 받고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폴라나이트 데이 밤하늘. 크로마틱 제니스의 빛이 도시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쿵쿵 부릉 삑툭. 뒤축 울리는 소리에 화들짝 뒤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눈에 보였다. 오르카 씨? 방금 건 바이크 소리인가요? 네. 연락도 안 받으시고 약속 장소에 없으시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고 찾아다녔어요. 바이크를 타는 취미가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천지를 울리는 소리라니 오르카 씨는 좀처럼 예상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미안해요. 제가 제하는 일인데 오히려 오르카 씨가 고생해버렸네요. 괜찮아요. 보안이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일이 있긴 했죠. 혹여 오르카 씨가 책임감을 느끼실까? 굳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옛날 일 때문에 고생 좀 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 잘 해결됐나 봅니다. 그렇죠. 오르카 씨의 조언 덕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 것뿐인걸요. 오히려 들어줄 사람이 생겨 이야기하며 행복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니 오늘 약속은 제게 감사하기 위해서 잡았던 거군요. 그렇죠. 항상 신세만지는 오르카 씨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죠. 고마워요, 오르카 씨. 나는 오르카 씨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어 보였다. 나의 존경, 그리고 다른 복합적인 마음까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부담스럽나요? 미안해요. 제가 갑작스럽게 행동하긴 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남자 손을 처음 잡아서 잘 부탁해요. 귀엽게 손을 내미는 오르카 씨. 그렇게 멋진 사람이 이렇게 귀여울 수도 있는 걸까? 오르카 씨의 손은 생각보다 작고 따뜻했다. 이런 손으로 사람을 구해왔구나. 그러면 저도 잘 부탁드려요. 멋있으면서도 귀엽고 강인하면서도 소극적인 알 수 없는 매력의 오르카 씨. 오르카 씨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움트기 시작했다. 짠. 그럼 다음 장면에서 똑같이 오르카 나올까? 똑같이 오르카군. 폴라라이트 데이 밤하늘. 크로마틱 제니스의 빛이 도시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려한 거리, 그리고 더욱더 화려한 간판과 고풍스러운 장식들. 미학을 어겨 주눅든 나의 마음을 더욱 의기소침하게 만든 아름다움이었다. 뭐야? 귀중한 플라이트 저녁에 약속이라고 해서 혹시 애인이라 생긴 거에서 보내줬더니 고작 사진이나 찍으러 온 거야? 예약하기 힘든 곳이야. 크로마틱 제니스가 가장 잘 보이는 장소라고 유명하거든. 그건 좋은데 네 옆구리에 아무도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야. 네가 연락 올 때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나?
왜? 로마시티는 가혹한 곳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분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돌변하기도 하지. 그럼에도 크로마의 폴라나 나이트가 아름다운 날일 수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끝난 이야기이긴 한데 나는 단수가 아니다. 그런 말이구나? 맞아. 물론 이제 와서 굳이 필요 없는 계획이었겠지만 비싸게 예약해놓고 안 가면 아깝잖아. 뭔가 소인 기분이야. 들어와도 괜찮대. 빨리 가자. 하고 미셸의 이야기가 좀 더 짧군요. 좋은 게임이었네요. 어차피 봤던 거니까. 자, 다이얼로그 여기까지였습니다. 무료 게임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꽤 좋아가지고 가는 맛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